카메라를 응시하고 연기를 하면 되는데 무대는 3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연기하고 "네. 뭐 드릴까요? 껍데기? 네 앉으세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카메라 조감독이 "저 선배님 여기만 좀 보고 해 주시죠." 그렇게 "아 죄송해요. 제가 아직 무대에서 안 내려와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기 나가서 20몇 년짜리 그 자만심을 부릴 수는 없거든요. 저를 보고 있는 관객과 시청자들은 제 얼굴이 생소할 텐데 거기에 제가 익숙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도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타 장르도 마음껏 넘보고 있는 배우 정영주입니다. 후배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해요. 뭐 동료도 질문하고 가끔은 철딱서니 없는 선배도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든 얘기를 다 들어줄 것처럼 생겼나 봐요. 네. 용량이 넓긴 해요. 네. 그 얘기는 뭐 다른 거 아니고 어 저와 같은 배우라는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고민이고. "선배님 이 바닥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고민이에요. 누가 저도 어른이 됐다고는 하지만 누가 어른이 있으면 명쾌하게 해답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어쩔 수 없네요. 네. 저 긍정적인 꼰대가 됐으니 꼰대로 인정해 주시고 벌써 26년 차인데요. 나름대로 무대 위에서 크고 작은 파란만장한 일을 뭐 겪었다면 겪었을 만한 시간이라서 감히 후배들한테 잘난 척을 하면서 얘기해 줍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버텼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자기 분야에서 확실한 꿈을 키우고 싶은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중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감히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너의 존재는 이미 완벽해."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할 얘기는 주변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를 해 줍니다. 그냥 간단하게 에피소드를 좀 해 보자면 제가 초등학교 5 학년 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안 그러게 생겼죠. 왕따 시키게 생겼잖아요. 왕따를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별거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4 학년 때부터 저희 집이 급하게 인제 굉장히 가세가 기울어서 아버님 사업도 좀 잘 안 되시고 그래서 엄마가 이미 그전부터 의류 판매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흔히 말하는 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10만 원짜리 옷을 입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생산적인 방법인 거죠. 다른 거 없었어요. 집은 망했지만 엄마의 지론은 깔끔하게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게 지론이어서 옷을 정말 잘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못 했고 사실 그리고 묻지 않아요. "너네 집 잘 살아?" 뭐 "너네 집 2층 집이야?" 그건 최근에 와서야 묻는 말이지 "너네 몇 단지야?" 이거는 지금 그때 당시엔 안 묻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난하다고 말을 하고 다닌 적도 단 한 번 없었고 그냥 제 외모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죠 그들이. "야 쟤네 집 되게 잘 사나 봐. 와 옷 좀 봐. 신발 봐. 나이키야." 네. 저 그때 나이키 신었어요. 근데 그건 엄마 덕이에요. 왜냐면 저한테 접근하기 쉬운 아주 용이한 그 환경이었거든요, 엄마가 의류업을 한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 좋고 깔끔하고 멋들어진 옷을 잘 입고 다녔기 때문에 집이 가난한 걸 몰라서 그걸로 아마 저를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받았어요. 뭐 조그만 것만 해도. 어디 가서 뭐 목소리가 좀 커서 발표만 해도 "쟤 뭐야? 나이키 신었다고 저래?" 이러는 거예요. 나이키가 무슨 죄예요. 죄송합니다, 나이키.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워낙에 희귀하다 보니 또 특이하다 보니 그게 주목이 됐었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뭘 이들하고 내가 뭘 얼마나 차이가 나지? 뭐가 틀렸지?'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사춘기를 맞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틀리거나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과 조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저를 어필하는 방법을 그때 이미 알았어요, 옷을 통해서. 그게 너무 환경이 쉬우니까. 근데 그 방법을 모르던 동료 친구들은 제가 독특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기가 아마 싫었던 것 같아요. 물론
주변의 따뜻한 충고나 조언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 참고를 할 수는 있겠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내가 당당하고 준비가 됐다면 보여주세요. 말하지 말고 그러면 주변에서 더 이상 흔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무대 생활 26년 차인데 20년 차쯤 됐을 때 한 약 5년 전쯤에 드디어 드라마 매체 연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똑같이 평생 오디션 인생이었지만 오디션을 보러 갔었는데 가게 되면 대체로 그날 당일날 볼 수 있는 한쪽짜리 대본이 나와요. 그러면은 방에 들어가면 1대1로 이렇게 인물 조감독이 앉아 계시고 카메라가 앞에 있어요. 때로는 그 정식 카메라가 아니라 휴대폰 카메라가 네. 그럼 제가 무대에서 했던 버릇이 있어서 카메라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연기를 하면 되는데 무대는 3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연기하고 네. 뭐 드릴까요? 껍데기? 네, 앉으세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카메라 조감독이 "저 선배님 여기만 좀 보고 해 주시죠." 그렇게 "아 죄송해요. 제가 아직 무대에서 안 내려와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래된 직업병이긴 하죠. 그거에 익숙해지는데 아직도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도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래서 가면 그런 오디션을 거쳐서 하게 되는 역할도 사실은 한 장짜리 대본에 대사 한 3줄 정도 있는 역할을 맡아요. 지금 그 제가 맡았던 역할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로 처음은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음. 네. 시기적절하게 화면에 나오네요. 네. 제 얼굴이에요. 네. 사뭇 차이가 좀 나죠? 네. 오늘은 장치한 날, 저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한 날. 그게 왜 가능한 얘기였냐면 감독님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저 분장팀이 해 주는 분장을 받고 인제 했어요. 했는데 너무 이렇게 미끈하게 나온다고 하죠. 직업이 껍데기집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박혜영 그 프로파일러에게 유일하게 밥을 해 주는 캐릭터인데 그 딱 화면 보시더니 "선배님 잠깐만 와 보세요." 그래서 카메라 모니터를 보는데 "너무 미끈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내 잘못은 아니고." "거 봐요. 사장님 너무 미끈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감독님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이게 여배우한테 딱이 맞을 일인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메이크업을 좀 지워 주세요." 오케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클렌징 티슈로 벅벅벅 지우고 그냥 정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얼굴에 만족이 되면서 예뻐서 아니고 저 나이와 저 직업에 알맞는 그런 소시민적인 느낌이 나면서 연기도 사실은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끄집어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네, 물론 그 이후에도 쪽대본에 인물 조감독 앞에서 카메라만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오디션을 보러 다녔지만 저한테 그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고 더한 경험도 있었어요. 그 왜 드라마 통편집이라고 들어보셨죠? 닥터스라는 드라마였는데 제가 돌아가신 김영애 선생님하고 같이 구미 사투리로 그 식당 오래된 국밥집에 제가 이제 직원으로 있는데 김치를 막 담으면서 와서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더냐 뭐 이런 거 질문을 하고 대답 듣고 하는 건데 그게 통 편집이 돼서 그날 온 식구들 TV에 딱 앉아 있었는데 끝까지 안 나와서 왜 그런지 나도 잘 몰라 전화해 볼게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사가 한 서너 마디 주고받는 거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미 사투리를 유튜브나 자료 화면을 어디선가 찾아 가지고 혼자서 독학을 한 거죠. 겁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라이브한 맛이 없는 거예요. 생생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감독님께서 조금 내보내기엔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편집이 되는 쓰라린 경험이 네, 두 번째 드라마에서 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정해진 배역 없이 오디션을 보러 다닙니다. 다니면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공을 들인 시간이 20몇 년이 있는데 이렇게 잠깐 나가서 오디션 보고 잠깐 나오는 역할을 한다고? 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중간에 들기도 하죠. 근데 그 이후에는 선배님께 짧은 대사에 사투리가 필요한 그런 대사라도 아는 선배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징그럽게 굽니다. "도와주세요. 죽겠어. 어떻게 해야 돼? 구미 안 태어나서 몰라. 나 전주야, 전주. 전라도도 몰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 분의 선배님들한테 저는 좀 치근덕거리고 귀찮은 후배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투리에 있어서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다 보니까 다른 드라마에서 꼭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SNS상이나 이렇게 라인상으로만 알게 되다가 실물로 이렇게 만나면 이미 벌써 오래전에 만난 사람처럼 저를 또 잘 대해 주시고 조언도 아끼지 않으시고 뭐 어색하고 그러면 "그거 아니야. 억양을 이렇게 굴려야지."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고 또 경상도 사투리 할 때 눈을 살짝 떠 주면 "더 그렇게 보여." 뭐 이런 표현도 해 주시고 요령을 많이 알려 주셨죠. 그래서 덕분에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 그분들하고는 계속 관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돼서 저한테는 대단한 재산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런 걸 반성을 못하고 안일하게 내가 공들인 시간에 대한 대가만 기다리고 있었으면 지금 같이 이렇게 다양한 배역을 못 맡았을 것 같아요. 내가 맡는 사이즈는 사실 아주 극소량의 사이즈예요. 뭐 16편 드라마, 때로는 뭐 2 시간 반짜리 영화, 아니면 더 대하 드라마 60 부작, 100 부작 이런 드라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최소한 그 씬의 그 프레임 안에서 제 얼굴이 나오는 동안은 저는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제가 공을 들인 시간이 20몇 년이라고 해서 저기 나가서 20몇 년짜리 그 자만심을 부릴 수는 없거든요. 저를 보고 있는 관객과 시청자들은 제 얼굴이 생소할 텐데 거기에 제가 익숙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도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들인 시간과 빛나는 순간은 비례하지 않아요. 내가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건 그 순간 그 공간 안에서 찰나이긴 하지만 빛을 발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긴 만큼 보여지는 노출되는 순간이 짧더라도 그 에너지는 충분히 보인다는 거죠. 무대 위에 많은 주연 배우들이 있지만 앙상블이라고 하죠. 때로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체격 조건이어야 하고 근데 사실은 똑같은 옷을 입혀 놓으면 객석에서 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공들인 시간과 비례한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지인들, 친척들은 기가 막히게 날 알아보죠.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게 나중에 켜켜이 쌓이면 제 존재감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만삭 때까지 탭댄스를 추면서 공연을 했고요. 출산하고 2달 만에 다시 무대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왜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들 거룩한 말로 해 주죠. "무대에 미쳐서." 그건 모르겠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현실적으로 와서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무대가 좀 좋았어요. 그리고 3 개월, 4 개월 이상 쉬는 거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아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뿐이 아니라 지금 인제 더 많아졌죠. 아이를 낳고 복귀를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자기 자신을 가늠해 봤을 때 '너무 뒤처진 거 아닌가?' 이런 후배들이 "언니 어떻게 해요? 언니 이거 어떻게 극복했어요?"라고 늘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떠돌았어요. 이제 저 작은 칸에 있는 그 면접관이 응모한 사람한테 이런 조건들을 얘기해요. "24 시간 휴식 시간 없다. 휴가도 없고 급여도 없다. 하루에 앉을 타이밍도 없고 밥도 서서 먹는다." 그러면서 어 "항상 당신의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전쟁과 더 천지지변의 상황이라도 자신보다 당신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건 잔인하다. 말도 안 되는 직업이다. 노동력 착취다." 아주 굉장히 다국적인 그 국가의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리액션을 보입니다. 그러자 저 면접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업은 바로 엄마다." 그러니까 다들 리액션이 웁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연락 못 했던 한 친구는 "엄마 연락 못 해서 미안해. 엄마 사랑해. 존경해."라고 리액션을 또 보이기도 하죠. 신이 세상 모든 것에 있을 수가 없어서 보낸 존재가 엄마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좀 남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엄마를 좀 비하하는 이러저러한 속어들도 좀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엄마라는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사회는 복지적으로나 어떤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병든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엄마라는 직업은 경력 단절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감정 훈련, 그다음에 인제 인내심 훈련, 심리 분석 훈련까지 받고 온 겁니다. 이거는 러시아에 가도 어떤 위대한 그 연기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직업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어요. 월스트리트 가도 절대 몰라요.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아빠들이죠. 하지만 아빠들은 누가 낳나요? 엄마가 낳죠. 네. 엄마가 돼서 한 아이를 책임지고 육아를 했다는 건 경력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고 맞아요. 할 거 엄청 많아요.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몸이 다시 이제 풀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근육도 만들어야 되고 또 성대에도 그 영향이 갑니다.
성대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서 상태도 만들어야 돼요. 요새 공연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나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 게 정말 몇 배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대한 일에 대한 그 정열을 놓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덤벼야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 할 거 3만, 8만, 100만 가지지? 개겨. 버텨란 말 다음으로 개겨라는 말을 합니다. 가서 부딪혀보고 상처받지 않으면 어디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고 어디를 꼬매야 하고 어떤 상처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경험할 수 없어요. 고통을 즐겁게 감내할 수 있어야 뭐 못하겠어요? 뭔들 못하겠어요? 아이도 낳는데. 그렇다면 그 에너지로 분명히 다시 자기가 했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데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육아를 하면서 잠깐 내가 했던 일과 경력이 잠깐 단절되고 끊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폄하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하루에 12번씩 마음이 바뀌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걸 하고 있나 그런 생각하면 저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뭐 1등 아니면 어때? 계속 뭔가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도 또 여기 하나 얹어서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뮤지컬 제작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주변에서 왜 그랬냐고 물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걸 왜 해? 그거 하면은 100% 욕먹어. 너 미움받을 준비돼 있어? 아직 안 됐어요. 아직도 겁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시간이긴 한데 사실은 말 안 듣는 9살짜리 아들도 있고요. 건강에 부쩍 신경 써야 되는 엄마, 아버지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무도 저를 이렇게 기다려 주지 않잖아요. 특히 시간은 더 안 기다려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나이 먹어서 후회할 것 같아서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기로 마음 먹고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과 의무감에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루에 120번도 그만두자 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시작이 반이란 또 이 속담에 또 얽혀가지고 이미 시작했는데 반이 와버렸네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흔들림과 엄청난 부딪힘이 있겠지만 묵묵히 좀 가보려고 합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많은 친구들이 있고요, 동료들이 있고 또 오늘 저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조금 더 한 25cm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5cm 앞으로 나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드린 얘기 본인의 존재감에 의심하지 마세요. 세상에 태어난 이유 중에 하찮은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감은 완벽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영주였습니다.